한국 경제가 무너진다고 갑자기 야단입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전 부총리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처럼 그렇게 밖으로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새 부총리가 오니까 경제가 무너진다고 야단입니다. 근데 실제 수치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수출액이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18.5%, 그러니까 한 20%가 줄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비명소리가 나고 있다. 감소폭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0년 이래 최대의 감소를 하고 있답니다. 살아나던 대미 수출도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가 김종인 씨라는 캐릭터의 복잡함과 위험함을 알고도 데려다 쓰는 것은 보고 독과 같은 위험한 도박을 한 것이다 라고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자, 그것은 총선 대선에서 경제 이슈를 가지고 현 정부와 논쟁을 벌여서 한번 꺾어보겠다 라는 심사가 그 배후에 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야권이 정부의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통과나 이런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어떤 법이 재벌을 돕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어떤 법이 그건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피력해왔지만 이제부터 그걸 벌이는 판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매우 논리적이고 꼼꼼하게 준비해야지 대충 관료들이 앵무새같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법을 통과시켜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유일로 이 부총리는 경제부처 장관들과 한 대국민 담화에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여건이 이럴 때 구조개혁을 통해 기초 체력을 강화할 때다. 하지만 어떤 개혁도 제때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공연불이 된다 호소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3법이 통과된 후 자산시장이 살아났고 지금 뭐 2달 만인가 아파트 미분양이 뭐 6만 채로 늘었다. 한 2배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산시장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도 좀 가볍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년 만에 통과된 크라우드 펀딩법으로 현장에서 창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더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다른 법안들이 줄줄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빨리 법 통과시켜주라. 기업들도 법이 통과 안 돼서 투자도 고용도 못한다고 또 비슷한 여태까지 많이 들어본 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몇 번 충고를 드렸어요. 자, 이제 누가 망쳤나 경제 심판론을 이 더민주가 김종인 위원장이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더민주당은 1일 경제 실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제대로 따져보자며 경제 문제를 총선 핵심 이슈로 내걸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경제 활성화법 처리를 호소할 때마다 내세웠던 야당 심판론이나 국회 심판론에 대해 적극 반박하면서 왜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느냐고 이제 역공으로 맞서기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더민주는 이 경제 실패의 책임을 제대로 따져보자. 통과된 경제 활성화법들 이 효과가 있었느냐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과거 여권에 협조해서 통과시켜줬던 경제활성화법의 실효성을 한번 지금 따지자 하고 있는데요. 여당이 원한 대로 경제법안들이 통과되었었다. 그런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정도였지 그렇게 크게 경제를 향상시키지도 못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과 여당이 마치 국회가 제기능을 못해 경제가 이 꼴이 된 모양이라고 강조한다. 박 대통령과 여당이 처리를 요구했던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이 통과됐지만 법 통과 이후 경제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또 박 대통령이 2013년 시정연설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처리해달라고 했던 외국인 투자 촉진법도 처리 이후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게 더민주의 설명이다. 야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 살리기를 앞세운 공세에 지금까지 수세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김종인 체제에서는 여권의 이 같은 공세에 정면으로 부딪혀서 야당 때문에 경제가 망가진 게 아니고 현 정권 때문에 무너졌다고 이제 이 직접적인 어떤 그것을 입증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경제가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정부 책임이고 입법 사태가 지지부진하게 가는 것도 여당이 지나칠 정도로 자기 입장만 호소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야당이 이 정부의 경제 활성화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전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통과시켜 달라는 법에 대해서 요거는 문제가 있다, 저거는 문제가 있다, 요걸 요렇게 고치면 통과시켜 주겠다, 이런 수세적인 입장에서 이제는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이전에 그런 당신들이 요구하는 법들을 통과시켜 줬지만 경제가 뭐 살아났느냐, 경제 만쳐놓고 법 한 개, 두 개 통과시켜 달라면서 그것이 마치 통과되면 경제가 살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면서 야당한테 다 덮어 씌우고 있지 않냐. 법 몇 개가 통과 안 돼서 그런 듯이 그걸 갖다가 따져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당의 이런 공세에 대응해서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여당은 전략을 좀 바꿔야 되겠지요. 경제를 망친 책임이 과연 망쳤느냐 안 망쳤느냐, 그리고 또 정부가 주장해오던 각종 경제 대책들이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이 공세에 대응할, 반격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똑같이 앵무새처럼 경제가 위기인데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통하겠는가? 제가 봤을 때 지금처럼 한다면 100% 패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선과 대선에서 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대선에서는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태까지 경제가 뭐 조금 반짝한다, 살아난다, 어쩐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경제가 근본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지금 하느님이 내려와도 경제를 살릴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있는 그대로 솔직히요. 그리고 무슨 부동산이니 무슨 돈 조금 풀어서 무슨 창조경제에서 센터 만들고 이런 것이 경제를 살리는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고도, 그렇지만은 뭐라도 조금은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하면서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빌미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앵무새처럼 외웠습니다. 이제 앞으로 벌어질 공세에 계속 앵무새처럼 하다가는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푹 잠기게 됩니다. 상대가 바뀌면요, 그 상대에 맞춰서 전략을 바꿔야지요. 몸으로 하는 권투도 그런데요, 머리로 하는 싸움에 어떻게 그렇게 무지합니까?